2005년의 부산, 23살 청년 승우에게 세상은 거대한 벽이었습니다. 취업 전선에서의 잇따른 고개보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든 건 길 위에서의 투명 인간 취급이었습니다. 저는 휠체어를 타지 않았습니다. 비록 다리는 불편하고 걸음걸이는 서툴렀지만 제 두 발로 당당히 세상을 딛고 다녔습니다. 하지만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한 기사들은 제가 타기도 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속도를 높여 지나쳐버리곤 했습니다.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길가에 남겨질 때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. 누군가의 자비에 기댄 이동은 자유가 아니라 구걸이라는 것을요. 집 앞 슈퍼 하나 마음 편히 못 가는 이 창살 없는 감옥. 저는 결심했습니다. 남들이 나를 태워주지 않는다면 내 두 다리를 대신할 철로 만든 다리를 내가 직접 끌고 가겠다고 말입니다. 그것이 제 청춘의 가장 절박했던 도전, 운전면허를 향한 시작이었습니다. 호기롭게 찾아간 남부면허 시험장. 하지만 제 도전은 서류 접수조차 못하고 꺾일 뻔했습니다. 창구 직원은 제가 절뚝이며 다가오는 모습과 굽어있는 팔을 훑어보더니 대뜸 인상부터 찌푸렸습니다. 직원은 제 몸으로는 운전이 위험해서 안 된다며 사고라도 나면 어쩔 거냐고 묻더군요.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는데 왜 안 되느냐고 제 손 힘과 판단력을 믿어달라고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건 남들에게 피해주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는 차가운 문전박대뿐이었습니다. 뒤에 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 저는 쫓겨나듯 밖으로 나왔습니다. 부산 하늘이 그렇게 낮고 어두워 보일 수 없더군요.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. 억울해서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. 다음 날 저는 영도에서 저 멀리 북부 시험장까지 달려갔습니다. 어제의 수모를 갚기 위해 이번엔 창구 직원에게 거의 매달리다시피 사정했습니다. 서 있는 모습만 보지 마시고 앉아서 운전하는 모습만이라도 확인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. 제 절박함이 통했는지 감독관은 저를 시험장 구석의 운전 능력 측정기 앞으로 데려갔습니다. 감독관은 제게 2초 안에 핸들 두 바퀴 반을 완전히 돌려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. 못 돌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귀가라는 말에 저는 온몸의 근육을 팽팽하게 세웠습니다. 여기서 지면 평생 방구석 신세라는 생각에 삐 소리와 함께 죽을 힘을 다해 핸들봉을 움켜쥐고 팔을 휘둘렀습니다. 어깨뼈가 으드득 소리를 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. 측정 결과는 1.8초, 합격이었습니다. 독하게 핸들을 돌리는 제 모습에 감독관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. 필기시험은 단번에 합격했고 이제 남은 건 실제 주행이었습니다. 학원 강사님은 처음에 저를 보고 한숨을 푹 내쉬었지만 제가 핸들봉 하나로 S자 코스와 T자 코스를 칼같이 통과하는 걸 보고는 아예 조수석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구경만 하더군요. 강사님은 제가 밖에서 몰래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닌 게 아니냐고 의심할 정도였습니다. 핸들 돌리는 솜씨가 도저히 처음 배우는 사람 같지 않다는 칭찬 아닌 의심이었죠. 남들은 몇 번씩 떨어지는 시험을 저는 마치 오래전부터 길 위를 누비던 운전사처럼 여유롭게 통과했습니다. 마침내 손에 쥔 따끈따끈한 면허증, 그것은 제 인생의 자유선언문이었습니다. 면허증을 따고 당당히 집으로 들어선 날, 엄마는 마당에서 반짝이는 은색 SM3와 함께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. 엄마는 고생 많았다며 이제 그 불편한 다리로 버스 기다리지 말고 이놈을 내 다리 삼아 가고 싶은 곳 다 가라고 차키를 건네주셨습니다. 그 차를 마련하기 위해 엄마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알기에 목이 메어왔습니다. 남들에게는 흔한 차일지 모르지만 저에게 SM3는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자유의 날개였습니다. 그때부터 저의 비밀스러운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. 모두가 잠든 밤, 저는 몰래 차를 끌고 태종대로 향했습니다.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다 냄새가 차 안으로 밀려오고 스피커에서는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. 아무도 없는 해안도로를 달릴 때만큼은 저는 다리가 불편한 승우가 아니라 그저 속도를 즐기는 한 명의 자유로운 드라이버였습니다.
밤바다에 등필붙을 이정표 삼아 달리며 저는 꿈꿨습니다. 이 길처럼 제 인생도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꿈을요. 그런데 제가 운전을 너무 편하게 하고 다니니까 조수석에서 지켜보던 엄마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엄마는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. 와, 몸 불편한 우리 아들도 저래 운전을 잘하는데 사지 멀쩡한 내가 못할 게 뭐 있노? 엄마는 그 길로 학원에 등록하셨고 정말 몇 달 뒤 보란듯이 면허증을 따오셨습니다. 그때부터 제 SM3를 노리는 엄마의 은근한 눈치가 시작되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났습니다. 중학교 시절 부러지던 앞니가 수명이 다해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는 겁니다.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제가 운전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. 그때 갓 면허를 딴 엄마가 비장하게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. 엄마는 본인이 면허가 있으니 걱정 말라며 저를 태우고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. 아픈 이빨보다 더 무서운 건 엄마의 서툰 초보 운전이었습니다. 차는 널뛰기를 하듯 덜컹거렸고 커브를 돌 때마다 제 몸은 문짝에 부딪혔습니다.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병원, 저는 수술대로 향했습니다. 장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전신 마취. 긴 잠에서 깨어나 입안을 혀로 훑는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. 텅 비어 있었습니다.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20대 청년이 아니라 여든 노인 같았습니다. 저는 새는 발음으로 선생님께 제 이빨이 다 어디 갔느냐고, 왜 다 뽑았느냐고 물었습니다. 그러자 간호사는 부모님 동의하에 상태가 안 좋은 앞니 6개를 한꺼번에 발취했다며 이게 더 깔끔하다는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.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갓 면허 딴 엄마와 의사가 제 청춘의 앞니를 통째로 앗아간 겁니다. 그날 저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분홍색 잇몸이 선명한 틀니를 받았습니다. 억울함에 눈물이 났지만 발음이 새서 항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.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며칠 뒤 엄마는 결국 통보하셨습니다. 기름값도 아깝고 엄마 장도 보러 가야 하니까 이제 차키 내놔라. 너는 틀니도 했으니까 좀 쉬어라. 제 다리가 되어주던 SM3는 그렇게 엄마의 장바구니 전용차가 되었습니다. 태종대의 낭만도, 제 당당했던 앞니도, 자유의 열쇠였던 차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. 하지만 가끔은 운전대를 잡기도 했습니다. 엄마 몰래 혹은 엄마가 기분이 좋으실 때 잡는 그 핸들의 촉감은 제가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.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지만 제 안의 오기는 더 단단해졌습니다. 내 돈 벌어서 엄마 눈치 안 보는 내 차를 내 실력으로 다시 사고 말겠다는 다짐을 하며 저는 다시 지옥철 계단을 향했습니다. 틀니를 꽉 깨물고 매일 아침 인파를 뚫고 행정도우미로 일했던 그 6개월. 눈물겨운 이야기 다음화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. 승훈의 인연 수첩 제17화 지옥철 계단과 6개월의 행정도우미 편에서 뵙겠습니다.